페미니즘이 대두되면서 영화와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찬반 양론으로 갈리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오랜 시간 동안 캐캐묵었던 하나의 전형성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다는 건 틀림없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예전 같은 유약하고 가련한 캐릭터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상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촌스럽고 한심하다 못해 개연성과 설득력을 상실한 나머지 말도 안 되는 캐릭터로 어필하려는 작품도 꽤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예 중 가장 최근의 영화와 드라마를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며칠 전에 깠던 영화 또 까서 미안한데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이자 최근 몇 달 사이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형편없었던 여성 캐릭터를 선보였던 영화는 다름 아닌 살아있답니다. 좀비 영화라는 장르와 주연 배우들 덕분에 일단은 흥행에서 나쁘지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완성도에서는 결코 칭찬해줄 수 없는 영화라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특히 박신혜 씨가 연기한 유비는 감독이 너무나도 편의적으로 소모시킨 캐릭터라 영화의 득이 되긴커녕 도리어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해 헛웃음을 토하게 만든 1등 공신이죠. 일단 유비는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데없이 전사 캐릭터로 돌변해 아파트에서 줄타고 뛰어내린 데 이어 수십 명의 좀비들을 물리치면서 시쳇말로 무쌍을 찍습니다. 이것부터가 말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비단 유빈만이 아니라 준우까지 포함해서 이 영화는 캐릭터 구축이란 걸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준우와 유빈이 기본적으로 어떤 캐릭터인지 전달하는 데는 공을 들이지 않은 채 사건을 전개하는 데 급급하니까 연거푸 황당함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언급한 장면만 하더라도 캐릭터의 성별과는 별개로 갑자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파트에서 줄타고 뛰어내린 걸로도 모자라 떼거지로 모인 좀비들을 향해 돌진까지 한다는 건 황당한 게 당연합니다. 설사 유빈이 아니라 준우가 그랬다고 쳐도 욕을 먹어 마땅합니다.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 다른 영화와 비교하면 살아있다가 얼마나 부실한지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만약 부산행의 이 장면에서 공유씨의 캐릭터와 마동석씨의 캐릭터가 하는 역할을 서로 바꿨더라면 별 다르지 않은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비록 스테레오 타입일지언정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을 가진 서구보다는 험악하고 덩치 큰 상어가 좀비에게 밀리지 않는 완력을 보여주는 게 누가 봐도 설득력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동석씨를 캐스팅한 거고 서구는 또 서구대로 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반면에 살아있다의 유빈에게는 관객을 단숨에 설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무슨 특전사 출신도 아니고 고작해야 캠핑을 좋아하고 약간의 생존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정도를 가지고 저렇게까지 대담하거나 무모한 짓을 주저하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캐릭터의 기반으로 삼으려 했다면 작가와 감독이 굉장히 안이했던 겁니다. 예컨대 아저씨에서 이 아저씨가 진짜 순수하게 전당포 주인에 불과했다면 어땠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비웃음을 사고도 남았을 텐데 살아있다는 바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구멍을 태연하게 남긴 데 이어 유빈을 갈수록 더 회개한 캐릭터로 만들어버립니다. 나 전당포 한다. 금리빠른 바다. 100번 양보해서 유빈이 김자인 선수 같은 암벽 등반 국가대표라고 칩시다. 그 정도라면 아파트에서 줄타고 뛰어내리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수는 있겠는데 정작 뛰어내리기 전에 어떻게 그 많은 좀비들을 뚫고 준우의 아파트로 갈 것이며 8층의 복도에는 좀비가 있는지 없는지 빈집에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말로 이건 그냥 유빈을 흔히 말하는 힘만 세고 무식한 캐릭터로 전락시킨 셈이나 마찬가지죠. 100번에 100번을 더 양보해서 이것까지 너그럽게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강인했던 캐릭터가 결말부에서 한 부부의 비극을 보더니 난데없이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건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아니 앞뒤지지 않고 무식하게 행동에 옮길 만큼 간절하게 원했던 대로 8층에 오는 데 성공했고 식량도 충분한데 고작해야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자신을 음식 삼아 아내에게 산채로 주려고 했던 사건을 겪었다는 이유로 준우도 아닌 유빈이 냉큼 삶을 포기하려 한다는 게 납득이 되나요? 혹시라도 인간성의 말살이나 기타 등등을 목격하면서 생존에 대한 의지가 사라질 정도로 절망했다는 걸 그리고 싶었던 거라면 연출이 허접해도 너무 허접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 중요한 대목에서 이렇게 캐릭터를 망가뜨려 결국 또 여성 캐릭터는 남성 캐릭터로 인해 구원된다는 진부한 서사로 귀결시켰다는 것에서 이 영화의 각본과 연출이 얼마나 무성의한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날 아는 사람처럼 구는데 난 당신 몰라. 내가 여기 없듯 자네도 내 세계에는 없었어. 드라마에서 살아있다와 똑같은 방식과 목적으로 여성 캐릭터를 망가뜨린 예는 김은숙 작가의 신작이라고 해서 일찌감치 주목받았던 더킹 영혼의 군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마를 올해 본 최악 중 하나로 꼽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에 포함되는데, 더킹에서 김고은 씨가 연기한 태을은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태권도 유단자에다가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굉장히 터프한 형사로 나옵니다. 그런 캐릭터가 평행세계에서 온 남자인 이공과 사랑에 빠지는 과정부터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최 몰입하기 힘들었던 것도 난감했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후부터 태을이라는 캐릭터의 성격이 180도 달라져 툭하면 질질 짜다가 이곤을 찾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 아무리 제가 김고은 씨를 좋아해서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고 해도 짜증이 절로 치밀어 올라 도저히 봐줄 수 없을 정도였죠. 심지어 그럴 때마다 이곤이 멋지게 나타나 태을을 구원하니 여성 작가조차도 여성 캐릭터를 어떤 용도로 취급하는지, 또는 어떻게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야 하는지 감을 못 잡거나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울러 정은채 씨가 연기한 구소령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이 캐릭터는 무려 대한제국의 총리라는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패셔니스타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는 화려한 의상에 집착해 시청자로부터 비판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계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서 타당한 지적이지만, 이 역시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총리라는 사람이 두드러지는 게 눈부신 패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총리가 아니라 최연소 총리이자 최초의 여성 총리가 국정을 돌보거나 신경 쓰는 장면은 극소수고, 그마저도 기껏해야 자신은 늙은 남성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작가가 뭘 노리고 썼는지 속이 훤히 보이는 대사 따위나 내뱉는 게 전부라 참 한심할 지경입니다. 하나같이 다 밥통들이야. 난 총리 되면 근사한 남자들만 보고 살 줄 알았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예로 든 살아있다와 더킹 영혼의 군주는 비단 여성 캐릭터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살아있다에서는 준우도 제대로 된 캐릭터로 구축됐다고 볼 수 없고, 더킹의 이곤도 평행세계를 넘어간 직후부터 사태 파악은 잘만 하면서도 여전히 왕으로 행세하는 구닥다리 설정을 유지해 가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캐릭터가 형편없이 망가졌다고 콕 집어 거론하는 건 제가 무슨 페미니스트라서가 아니라 이런 영화와 드라마가 시류에 영합하고 싶으면서도 그에 걸맞은 고민은 하지 않는다는 게 꼴보기 싫어서입니다. 지금까지 예로 든 3명만 해도 그저 구색과 추기에 불과할 뿐 온전한 캐릭터로 성립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그런 캐릭터로 만들기 위한 공이라도 충분히 들이긴 한 건지 의문입니다. 편리하게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갖다 놓는 바람에 전반적인 완성도까지 해칠 바에는 차라리 빼버리던가 아니면 제발 좀 제대로 된 고민을 하고 써주세요.